잘하고 싶다,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이렇듯 발표 불안은 여러분들 마음속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나답게 말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청중 앞에만 서면 긴장 조절이 안 되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또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폰을 보거나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가는 등 딴짓을 하는 청중을 보면 왜 머리가 하얘지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아마 발표할 때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라면 발표 불안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연습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발표 불안의 떨림의 이유를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이해해도 발표 불안이 많이 완화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발표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나답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나답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대중들 앞에서는 나답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나를 평가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저는 이걸 관계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나는 사람 앞에 나서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발표를 잘해서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고 면접에 합격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고 결혼식 사회를 잘 봐서 신랑 신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등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만약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잘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발표가 크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발표 불안은 이 관계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관계 욕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올리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끝없이 확인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작위로 오늘 10일이니까 10번 일어나서 읽어봐 라는 식으로 말해서 친구들 앞에서 책 읽기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았기 때문이죠. 저의 이 발표 떨림은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당시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 앞에서 지목당하여 읽다가 제가 너무 떠는 바람에 선생님께서 전마 저거 울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제가 쪽팔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이후 대학생이 되었고 자기소개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유럽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연습하여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며 저의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사람 앞에서 나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나갔죠. 그 결과 여행 가이드, 결혼식 사회, 강의, MC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으며 나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발표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이죠. 저는 발표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즉, 계속 연습하고 무대에 나갔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앉혀놓고 연습을 하거나 부모님께 발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스피치 학원도 등록을 했죠. 비싼 돈 내고 다니는 만큼 이 3분 스피치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이 횡설수설한다 싶으면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서 무대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이 손짓, 발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떤지 궁금해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생각한 만큼 실력이 느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아주 조금씩 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무대에 나가는 기회를 잡다 보니 어느덧 10년 동안 이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연습하고 무대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실전에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말해보세요. 화살을 관역으로 쏘는 건 내 몫이지만 관역에 명중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해 발표했다면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거고, 내 발표가 청중의 마음에 잘 맞았는지는 청중의 그 마지막 박수 소리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무대가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대사인데 스피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려움은 원래 가만히 놔두면 더 크게 불어나는데 용기 내서 연습하고 무대에 나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서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 불안이 오는 이유는 나답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표의 떨림은 관계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잘 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말하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스피치는 여러분의 인생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더 좋은 말하기 컨텐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